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익철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유빅스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빅스 테라피틱스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에셋 벤처 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적으로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른데요.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투자 조합 같은 경우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 같은 경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여기 유빅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에 투자했던 내역인데요. 2023년 3월에 시리즈 C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했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유빅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은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기반으로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혈액암 종류에는 백혈병, 그리고 악성 림프종, 그리고 다발성 골수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악성 림프종, 특히 아직은 뚜렷한 치료 대안이 없는 재발, 불응성 비세포 림프종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죠. 현재는 미국 식약의약국인 FDA에서 일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임상 시험을 최초로 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죠. 최근에는 10년간 혈액암 환자들은 꾸준하게 증가되는 상황이고, 지금 혈액암 같은 경우는 발병 원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병이라서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초기 투자했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 또한 부각이 되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제품 판매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보통적으로 5에서 10년 이후 신약 허가가 나와서 제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타 바이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1상 성공의 부각, 그리고 2상 성공의 부각, 3상 성공의 부각,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유빅스 테라퓨틱스의 임상 단계를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것도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모멘텀이 더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첨단 바이오 R&D 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 제 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2035년까지 바이오 산업 200조에 도달할 수 있게끔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유빅스 테라퓨틱스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기술 특례로 상장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투자했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엑시트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 주가의 흐름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사실 장기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 봐도 상당한 변동성을 좀 지니고 있는데요. 최근 2024년도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퍼 엑셀 투자 사실에 부각이 되어서 상승했었던 모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정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그어봤는데요. 약 한 달 전쯤에 흔히 우리가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금일 주가 같은 경우 120일 이평선을 또 이탈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이 481선과 241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과거 기간 조정이었던 부분, 그리고 아랫꼬리, 며칠 전 아랫꼬리, 그리고 오늘 같은 것도 아랫꼬리, 241선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 241선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상승 시에는 매물 출회, 즉 매물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매물대를 좀 거래량과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해준다면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어디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